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물권법에서 180페이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180페이지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자 발표 나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또 학계자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셨는데 저희 때 원장님 딱 한 잔만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만 받았습니다. 예, 30 몇 명일 때 한 잔씩 받았습니다. 아시죠? 죽을 뻔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도 학교 축하한다고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잔씩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제가 먹은 잔이 한 50 몇 잔 먹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살아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먹기 전에 이제 미리 우루사를 2개를 흡입하고, 아셨죠? 버텼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덩치가 있으니까 옆으로 좀 이제 흡수력이 좀 있어요. 흡수력이 좀 있어가지고. 자, 버틴 것 같은데. 예. 저 뒤에 촬영하고 있는 우리 실장이 코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예,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 봅시다. 자, 180페이지에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자, 요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38페이지를 펴니다. 판소노트 38페이지. 자, 38페이지에 보니까 물권 변동 나오죠? 거기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갑자기 시간표가 변경된 이유가 대롱 교수님 아버님이 이제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아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병원, 울산대학 병원 갔었어요. 모시고 간다고. 가는데 이제 또 코에 또 넣었다 빼야 되죠. PCR 검사를 하고 대기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건 빵꾸 나는 일 있으면 전부 다 민법 보강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갑자기 이러면 민법 무조건 보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학원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물권 변동인데, 자, 이 물권이 두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물권이 있고, 뭐가 있다? 동산 물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한다고요. 자, 물권이라는 게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동산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은 부동산은 99조에 보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랍니까? 부동산이라 하고, 자, 그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부동산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동산이 바뀌는 게 있는데, 자, 부동산이 변동이 됐을 때는 186조. 자, 뭐로 돼 있냐? 부동산의 취득하고 실 잃어버리고 변경,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는 뭐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 했습니다. 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다고 했던 게 187조가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6번. 자, 그래서 187조는 상공판경 이렇게 합니다. 상공판경. 자, 우리가 상공회의소 들어봤습니까? 자, 여기 상공회의소, 울산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울산공고 뒤쪽에. 알죠? 뒤로 가면 울산공고예요. 내년에 시험 칠 때 울산공고에 시험 치거든요. 그거 지나가면서 상공판경 하면 돼요. 상공회의소는 뭘 판단합니까? 경제를 판단한다. 됐어요? 상공판경. 네. 자,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자,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이 뭔데요? 상속. 자, 상속은 뭡니까? 아버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뭐냐면 피상속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피상속이냐. 아셨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등기법 가면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나오는데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느냐,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 나오거든. 근데 이제 피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인이 누군지를 헷갈린다고. 아셨죠? 피상속인이 뭐라고? 부모님이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상속은 언제? 누가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 그래서 요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 적어놔야 피상속인이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자, 등기 없이도 물권도 생깁니다. 자, 돌아가셨다. 이제 요거 나중에 등기법 가면 나오는 게 요거 상속은 뭡니까?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우리는 등기를 할 때 무슨 신청이 원칙이냐면은 나중에 뒤에 배울 거예요. 등기법 갈 때 배웁니다. 무슨 신청이 됩니까? 공동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각각 을이 이 X 부동산을 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보여놓고 같이 인감도장 들고 오고 서류 들고 가지고 누가 와 있습니까? 법무사 지금 와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은 둘이가 매도인 매수인 같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자, 법무사 시켜서 하면은 뭡니까?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첨부하죠. 매매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민법은. 알죠? 전혀 이거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 그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왜?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비석이고, 무덤이야. 아버지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상속인이 뭡니까? 단독으로 신청을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어디 가면 배운다고? 등기법 가 배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사망 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넘어갑니다. 알죠? 상속인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무슨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등기 없이도 누구께 된다고? 이 부동산은, X 부동산은 상속인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어요? 됐어. 자, 그다음에 공용징수 나옵니다.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뭐에 갑니까? 징수에 가죠? 다른 말로 뭐랍니까? 수용입니다. 수용. 이때는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자, 수용 개시일 이게 뭐냐면 수용 개시일이 뭐냐? 자,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자, 여러분 땅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보상금을 줘야 뭡니까? 등기는 아직까지 울산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로 가기 전에 울산광역시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걔들 포크레인 가져가지고 공사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울산광역시 지하구로 등기하기 전에라도 보상금 지급하고 난 다음부터 와서 이제 불도저 와가지고 밀어본다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다 받았어요.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모르나 보네. 자, 내가 매매를 했는데 내가 매도인이야. 내가 뭐 서류 다 줬어. 지가 등기를 치든 말든 상관없어. 돈만 다 들어와보면. 맞아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 그다음부터. 예? 맞잖아. 이거예요.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 딱 받아보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물권면도 언제라고요? 수용 개시일인데 수용 뭡니까?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금 지급. 지급시.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 이렇게 수용 개시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용해가지고 공사 지으려면 돈부터 줘야 되나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알죠? 돈을 지급하면은 그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등기 없이도 이제 울산광역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땅이. 자, 그다음 판결이에요. 판결인데 형성 판결이라 합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판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 자, 이 사람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요. 매도인.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자, 그런데 얘가 돈을 다 줬습니다. 대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공인중개사 다 받아가지고 서로 다 받아가지고 등기 책임지고 해주잖아. 진짜 중개사 몰라요? 가본 적 없어요? 그럼 가자. 중개사 다 알아서 해주잖아. 맞죠? 자, 그런데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다고. 그럼 개인 간에 거래를 했을 때 돈은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가 뭡니까? 무슨 판결 받아서 얘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행하라는 판결 받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승소했습니다. 뭐 했다고? 승소를 했어. 이겼어. 그러면 얘가 이 판결서를 들고 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나중에 등기법 가면 단독 신청입니다. 이것도. 자, 이행 판결은 승소 판결 받으면 자,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 없이도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자익게 됩니다. 자, 뭐를 들고 와서? 판결서 들고 와서 내가 승소했습니다.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등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짓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지? 등기를 해야 짓게 된다고. 자, 요게 이제 자 30회 31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어떤 것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다 배우겠지만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는데 아버지가 A입니다. A.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3명이면 3명 전부 다 3분의 1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네. 또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준 땅이었거든. 돌아가셨는데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알겠죠? 받아보면 알아. 받아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집은 똑같이 갑니다. 남녀 공동입니다.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만 해도 남자가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태어나기 좋았어요. 맞죠? 80년대. 그래서 계속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균등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1대1대1입니다. 남녀 다 피분 없이 뭐라고요? 1대1대1입니다. 근데 엄마는요 1.5를 받아요. 엄마는 고생했다 아닙니까? 같이 살면서 뭐죠? 보기 싫은데도 뭐 밥 해주고 맞죠? 응? 네.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엄마는 더 받아. 근데 형제들끼리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대1대1입니다. 아시겠죠? 돌아가시면 1대1 더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3명이 공동으로 돈을 받았는데 지분을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3분의 1씩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이 둘이는 뭐니까 현대자동차, SK한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막 여유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아야 돼. 그래서 형들 찾아가가지고 누나 찾아가가지고 팔자고 하니까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얘가 이제 공유물 뭐 한다고요?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은 판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좋다 그러면 분할 소송 들어오면은 요렇게 분할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거는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분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이 요 땅에 단독 소유가 됩니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무슨 시에? 판결 시에. 자, 등기 없이도 무슨 시에? 판결 시에. 등기 없이도 판결 시에. 자, 어떻게 된다고요? 물구면등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시 등기 없이도 뭡니까? 단독 소유가 되버립니다. 갑의 당부 소유, 을의 당기도 소유, 병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형성 판결인데 요때는 등기 없이도 판결 시에 단독 소유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상공 판결할 때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언제라고? 자, 판소도 적어놓으세요. 판결시다. 판결시. 자, 등기 없이도 판결시에 단독 소유가 된단 말이야. 자, 갑의 병의 단독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은 뭡니까? 경매죠.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경매를 하러 가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제일 먼저 갔을 때가 이제 뭡니까? 내가 이 물건 마음에 든다. 10% 최저 보증금의 10%를 딱 넣죠.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어디 가면 중개사법 할 때 경매 배울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 가서 이제 뭐 10%딱 준비해가지고 돈 딱 집어였습니다. 예? 집어였어. 그래서 이제 넣었다가 이제 거기서 최고금에 쓴 사람이 낙찰되죠. 기본입니다. 이거 상식이야. 상식적인 내용이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개사법 할 때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매각대금을 돈 다 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증 넣고 뒤에 언제까지 한 달 여유 주죠? 돈 다 냈단 말입니다. 다 하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내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언제시?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시 내게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 수강생 중에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강생 있잖아요. 경매 낙찰 받으러 갔는데 너무 사기 잘 받은 거야. 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시세 정답도 안 되는 금액에 내가 낙찰 받은 거야. 그래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 바로 등기 맡기면 되는데 바로 술집으로 직행해버렸네. 그래서 술을 막 먹다 보니까 소를 잊어버렸네. 진짜야. 서류를 잊어버렸네. 돈은 다 냈는데 잊어버렸다니까. 등기 서류를 이제 준비 서류 다 줬는데. 그래서 저희 때 아침에 뭐 전화 와가지고 서류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왜 괜찮아? 돈만 더 주면 돼. 누구한테 가가? 법무사한테 가가. 돈 다 냈다는 거, 돈 입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라고 돼 있어, 법원에? 그 사람 거라고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법무사한테 돈만 더 얹어주면은 등기 쳐준다고. 그냥 바로 등기 치라고 법무사한테 맡기든지 지가 치든지 하면 되는데 바로 술집으로 가버렸어. 알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다.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다 냈죠?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그 사람 거예요. 갑이 돈을 다 냈다 그러면 갈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술 잊어버려도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돈 재발급 비용 내고 다시 등기하면 됩니다. 아시죠? 나중에 이거 나중에 경매 과정 배우면은 나중에 경매 이거 배우면은 자기가 직접 가서 등기 쳐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워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쫓아낼 때가 문제 생겨요. 쫓아낼 때. 네? 쫓아낼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때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매 과정 이제 수업은 중개사부 듣고 나 경매 나중에 들어보세요. 나중에 알겠죠? 인터넷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보시면 돼. 합격하고 얘기입니다. 합격 안 하고 경매 들으면 안 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이 경매 학원 가도 있잖아요. 민법 내용이 거의 반이에요, 반. 민법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이라니까. 지상권이 뭔지, 전세권이, 법정 지상권이 뭔지, 유치권이 뭔지 그거 설명하고 있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민법 깔고 들어가야 되고, 중개사법의 절차, 매각 절차하고 이런 내용들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들으면 훨씬 낫다고. 무슨 말이죠? 그래가지고 띄워주면 돼요. 중개사기 따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경매는 무슨 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도 취득입니다. 돈 다 낸 사람 거라. 돈 다 낸 사람이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요 기타 법률 규정은 양이 많아서 지금 11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1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4가지 기억합니다.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요. 상속은 언제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등기 없이도 취득입니다. 누가 취득한다고? 상속인이 취득해. 자, 공용징수는 무슨 개시일? 수용개시일. 다른 말로 수용보상금 지급시입니다. 알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수용개시일 나왔다고 시험에. 알겠어요? 우리 시험엔 2번 나왔는데 공용징수는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물권면도 생긴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아시죠? 자, 그다음에 판결인데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판결시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판결시인데 31회 때 뭐라 했습니까? 판결시가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한다 나왔거든. X야. 아시겠죠? 그때는
이행 판결도 나오고 형성 판결도 나왔습니다. 형성 판결은 반드시 뭡니까? 무슨 시다? 판결시 등기 없이도 물권 등식이다. 대표적인 판례가 뭔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알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분할하자 이렇게 딱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병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뭐야? 병 앞으로 단독 수요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나눠진 땅을 단독 수요가 될 때는 언제라고? 판결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판결시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긴다. 비교해야 될 게 반드시 뭡니까? 무슨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등기시입니다. 등기해야 돼. 판결에 또 한 개 더 있어요. 빠질 뻔했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또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자, 네 거다고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판결 중에 뭡니까? 친자 확인 판결 있죠? 친자 확인 판결.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슈가 되는 조 누구 있잖아요. 친자 혼유예자 이렇게 됐잖아. 그 남편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했잖아. 아시겠죠? 그때 확인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거라고 확인할 때 요것도 이제 뭡니까? 네 거라고 확인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등기돼야 됩니다. 요거 등기해야 돼. 요거는 이제 뭡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간평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등기하지 않는 판결은 딱 한 개 있다. 무슨 판결? 그렇지.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판결 시에 등기 없이도 자익이 됩니다. 물권변동이 생기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내용이 어디냐? 자,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이제 갑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나와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타이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상속, 자, 상자의 현관펜. 자, 공용지수할 때 공자의 현관펜. 판결할 때 판자의 현관펜. 경자의 현관펜, 경매. 자, 판결, 경매 돼 있는데 판결 위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형성 적어야지. 형성 판결. 자, 180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187조 하고 있습니다.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자, 줄 것이야 돼.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현관펜 등기를 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줄 끊으시고. 현관펜하고 줄 거야 됩니다. 자,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부동산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그러나 밑에다가 단서.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는데 처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처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강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의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또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가서 187조의 적용 범위 갑니다. 상속은 어디 현관펜 해야 됩니까? 죽어놓고. 피상속인이 사망시. 찾았어요? 상속은 뭐라고? 피상속인이 사망시. 18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갈로 이번에 187조의 적용 범위 하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소재 지번 위치를 잘 찾아야 돼. 자, 그래서 1번 상속은 언제랍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정 이런 건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자, 상속만 거기 가시고 공용 징수는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죠? 수용 개시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디냐?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나오면 뭘 한다고? 수용 개시일로 나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수용 개시일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판결은 세 가지 판결이 있다 그랬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여기서 판결은 뭐라고요? 형성 판결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판결은 현관펜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됐어요?
자,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경매는 어디 형합해? 경락대금, 매각대금, 완납한 때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첫째 줄에 나오잖아. 중간쯤에. 맞아요? 자, 경락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 사망시. 시험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공용진소는 수용, 개시일. 자, 그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하고?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판결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경매는 무슨 시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기타는 나중에 합니다. 아시겠죠? 할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187조의 예외 나오는데 양갈로 3번입니다. 별표현을 해야 돼. 자, 왜 별표냐면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는데, 자, 이게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게 이제 245조 내용인데 점유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뭐 있다고? 점유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가 뭔데? 자, 볼게요. 시효가 뭐냐면 요거부터 봅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게 뭐라고? 시효입니다. 시효가 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주는 게 시효입니다. 그럼 취득하는 효력을 주는 게 뭐라고? 취득시효. 소멸하는 효력을 주는 게 무슨 시효? 소멸시효. 이해됐어요? 자, 이 용어 설명은 제일 쉽게 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시효란 게 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케 하는 게 시효예요. 알겠죠? 그럼 취득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게 취득시효야. 소멸하게 되는 게 소멸시효야. 자,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서는 나중에 배우면 용인물권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용인물권 뭐 있었습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에 35페이지 한번 봐봐요. 아침에 오시면 복습은 하고 있죠? 예습은 안 하고 아침에 와서 여러분 10분 동안은 뭡니까? 한 10분, 20분 동안은 F 했던 거를 뭡니까? 판소노트 펴가지고 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신하고 있어요. 맞죠? 뭡니까?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이 조용하잖아.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고 있진 않거든요. 내가 봤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민법 공부를, 민법을 하는데 개론 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맞죠? 그래서 그 전에 몇 페이지 안 되잖아. 판소노트 딱 펴가지고 뭡니까? 한번 쭉 보면 되잖아. 아시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용유물권 35페이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 얘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맞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 요거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배웁니다.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시효가 완성된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소멸돼버립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개념을 하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자, 봅시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자주로서, 자주가 뭐냐면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면, 자, 뭐 함으로써? 이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내게 돼버리는 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몇 년간?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 그런데 평원, 동연해야 되고 자기 거라 생각을 하고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취득시효 완성된다고? 점유취득시효 완성돼요. 무슨 말이죠? 남의 땅이라도 내가 20년간 공연하게 내 거라 생각하고 점유를 하고 뭐 세형까지 냈다 그러면 확실하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여기요, 우리 요 앞에 고속도로 요 앞에 가면은 우리 여기 자생병원 맞은편에 가면 하트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 있잖아. 그 옆에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이 이제 우리 수강생의 그 매형이 이제 그걸 했었어요. 35년 동안 그 여관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옆에 그때 이제 건물 그 건물 올릴 때, 네? 오피스텔 그 건물 올릴 때 뭡니까?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경계 청약을 해보니까 이 땅을 당신이 뭡니까? 사용하고 있다. 무단으로 사용하셨다. 원상 회복해라. 안 하면 뭡니까?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요거 245조 내용 증명 제가 다 적어줬습니다. 예? 그 회도 얻어먹고 고맙다고 돈 조금 받았습니다. 조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점유취득시 주장했지. 20년간 평공양이 자주로 점유하고 제가 등기 한번 취득한다. 조금만 기다려내 등기 치러 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용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담하고 침범했다가 그대로 놔두고 옆에 건물 짓더라고. 왜? 자기들이 안 되거든 게임이. 예?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있었으면 뭡니까? 원상회복하고 맞죠? 보상도 해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 그때 당시에 뭡니까? 110만 원 그냥 수강료 내는 바람에 돈을 엄청 벌어붓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민법인 거예요 민법. 법을 알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가. 35년 동안 했는 거야.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낼 적에도 35년 동안 해가지고 판례 내용 쫙 판례 몇 판례 쫙쫙 해가지고 집어가 딱 보내보니까 그 다음부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거 다음 그대로 있고 그대로 놔두고 옆에 건물 지었다고. 무슨 말이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무슨 말이죠? 그래서 등기에 대해 등기 치료 이제 뭡니까 한다고 내용까지 보냈으니까 내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소유사 밝힌 그랬잖아요. 등기만 치면 됩니다. 소송하면.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고. 저 이상 청구도 안 하고 못 하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밝힌 겁니까? 내 소유사를 밝힌 거죠? 내 거다 이거. 내 건 줄 알았다. 내가 충양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해봤지만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별 뭡니까 이상도 없었고 또 뭐 했습니까? 건축까지 해놨잖아요. 무슨 말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의 땅이지만 내 거라 생각하고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이게 뭐라고? 점유취득시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245조 법률의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외야. 그래서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들은 대부분 다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 없이 취득을 하는데 요것만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으로 이게 3번이가 4번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비 등 생기는 거 고르시오. 지문에 상공, 판경 집어넣고 점유취득시 뭐였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점유취득시. 알겠어요? 이게 정답으로 3번 나왔다고. 지역권의 점유취득시요, 소유권의 점유취득시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정답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자 무슨 판결? 요것도 이행 판결. 이행 판결도 등기를 해야 되죠. 형사 판결 등기하지 않죠.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자 등기해야 되는 거 뭡니까? 점유취득시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와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에 여기다가 이행 판결에다가 별표 해야 됩니다. 30배, 31회, 31회까지 나왔어요.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행 판결. 점유취득시효는 뭡니까? 요것도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옛날에는 얘가 시험에 주가 되다가 그 뒤에는 요게 주도가 됐어요. 그 전에 그 7, 8년, 9년, 10년도 전까지는 그 한 7, 8년 전에는 얘가 정답이 주가 됐어. 이게 너무 정답이 뻔히 보이잖아. 근데 어디로 온 것 같다고? 요걸로 온 것 같어, 이제. 알겠죠? 이행 판결로 온 것 같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안 나왔는데. 자, 하여튼 뭡니까? 요게 이제 보통은 뭡니까? 10년 동안 6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라고 딱 적어 놓으세요. 파스노트에 또 적어 놔야 돼. 자, 점유취득시효 해가지고 또 적어 놔야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자, 이행 판결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형사 판결을 등기하지 않는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게 이행 판결과 점유취득시효다. 3월 달에 내가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지 않지만은 거의 나옵니다, 이거. 알겠어요?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자,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 현관펜. 점유취득시효 완성 현관펜, 등기해야 현관펜, 권리취득한다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지만 점유취득시효는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시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나와 있는데 밑에 내용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등기법에 나옵니다. 자, 뭐 해야 됩니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죠. 자, 공시가 뭐야?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공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등기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거잖아. 맞죠? 자, 저 아파트 501호 누구 거냐? 내 거다.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맞죠? 등기가 뭐예요? 공시야.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는 등기, 동사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인도, 점유와 인도. 기억나요? 그런 게 있어. 마지막 시간에 했어 그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 보면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데 등기가 되면은 이제 효력이 뭐냐? 물권이 가배수를 바뀌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타이틀만 딱 봅니다. 찾았어요? 자, 어딥니까? 182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182페이지에 등기의 효력을 보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등기가 되면 물권이 가배수로 바뀌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각구에 1번, 2번, 3번, 4번 을구에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과 판매권 같은 경우 옆에 적어 임차권, 판매권 적어놓으세요. 자, 임차권은 채권인데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채권인데 뭐 하면은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건 무슨 효력이 한다? 등기하니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을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런 거다. 이런 것만 적으면 돼요. 추정력, 이게 추정적 효력이 있는데 등기가 되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추정력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추정력은 잘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강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긴 그렇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추정력이라는 게 자,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이 등기법을 배우면은 뭐라면은 이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등기를 하는데 공신력이 인정되느냐 이 말이에요. 등기 공신력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좀 했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부동산을 얘가 위조를 했어. 위조를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등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얘한테 넘긴 거야. 팔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위조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못한 겁니까?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지 앞에 등기해가지고 내 앞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앞으로 등기가 딱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 갑이 있잖아요. 이 사람 갑이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딱 대보니까 내 아파트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얘한테로 넘어가 있네. 미쳤부죠? 얘가 위조를 했지. 그러면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해가지고 내 거니까 돌려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얘는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말소소송이 들어옵니다. 말소소송이 들어오거나 징정명의 회복 소송이 들어오면은 뺏겨요.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만 제출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만 딱 제출하면은 판사가 얘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해버린다고. 그럼 얘는 가서 법원에 가서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쟤는 등기부 등본만 딱 제출해보면 끝이야. 왜? 판사가 추정해버리니까. 적법한 뭡니까?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소유자는? 아닙니다. 적법한 게 아닙니다. 임마 위조를 했습니다.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 깨야 됩니다. 이 추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야 직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는 뭡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 등만 딱 제출하면은 더 이상 가서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깨려면 누가 깨야 돼? 이 사람이 깨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등기가 되면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추정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돼 있으면 나는 뭐 변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만 제출하면 돼? 등기 등본 제출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가 승소해가 뺏겼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매매계약 이놈을 죽이러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아시죠? 내가 소유권을 뺏겼다 하면 얘한테 책임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민법에. 알겠어요? 자,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채권법 가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뭡니까?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어디냐면 판소노트 40페이지 돼 있어. 40페이지. 추정력 나옵니까?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판례 내용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가 되면 뭐로 추정한다고?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됐어요? 이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도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추정력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더 상세하게 여기 책이 좀 너무 작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야, 182페이지에 추정적 효력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의의해 줄 것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전 등기의 추정력 나오는데 여기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줄에 제3자뿐만 아니라 자, 돼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거래 당사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돼 있죠? 추정력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제3자에게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판소노트 40페이지에 그런 내용 적혀 있어요? 있습니까? 자, 당사자 간에 제3자에게도 인정되고 한 개 더 하면 전에 있는 권리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서에 가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물건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물건의 소멸은요. 첫 번째 줄 것이고 목적물이면 하면 뭐 멸실 첫 번째 줄 있죠. 목적물의 멸실 찾았어요? 네, 지금 어디 하냐면은 183페이지 물건의 소멸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물이 뭐하면 멸실이 하면 상품 백화점 같이 목적물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어 없어? 없어집니다.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두 번째가 뭡니까? 소멸시효. 얘가 소멸시효 했네. 자, 뭐뭐를요? 지가 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뭡니까?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하고 공용징수 이게 뭐였습니까?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갔잖아. 수용이죠? 그 수용해버리면 거기 있던 각종 권리들은 다 없어집니다. 왜? 돈을 다 지급했으니까 국가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수용됐을 때도 소멸된다. 그 다음에 혼동 나오는데 혼동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191조 내용인데 요겁니다. 요거. 자, 혼동은 요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혼동 기본입니다. 맞죠? 시험 공부할 때도 혼동 민법 공부하는데 갑자기 공법 생각나고 공부하는데 민법 생각나고 맞죠? 막 짬뽕 돼가지고 이상한 학설 만들어내고 맞죠? 이상한 내용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혼동이 되고 머리 아프고 그거 당연히 거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자격증 따면은 진짜 옆에서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대단하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소개를 받아왔지만은 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소개해 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제 대단하다. 언제? 7월달 8월 되면 이제 여러분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정말 이 고통스러운 걸 견뎌가지고 합격을 했잖아. 맞죠?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알죠?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왔다. 그럼 그 친구를 존경하게 돼. 야, 니 어떻게 공부해? 그 자격도 안 넣어. 이렇게 된다고. 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 시켜주세요, 이거. 그럼 여러분 완전히 존경하게 돼. 아시죠? 100% 존경하게 됩니다. 알죠? 네, 그래. 왜? 자격 따기 쉽지가 않거든. 네? 알죠? 그래서,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잘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이? 혼동이다. 지금도 무슨 상태입니까? 혼동 상태잖아요. 맞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동 상태야. 알죠? 혼동 상태.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수강 등록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원서까지 쓴 사람이 몇 명이요? 93명입니다. 알죠? 20명이 탈락이야. 네? 탈락이야. 작년에 뭐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이제 뭐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여기서 된 사람이 뭡니까? 37명이 돼요. 지금 최종 합격해서 37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34명 해놨는데, 지금 붙여놨는데, 34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뭡니까? 갑자기 몇 명 왔더라고 또. 혼자 개인 접수한 사람 있잖아. 학원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 접수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왔죠. 합격했는데요. 그래, 합격했어요? 이름 적고 왔어요. 그래서 37명 되고, 1차 학생도 또 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93명 넣어가지고 70 한 4명, 5명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학기생이. 1차에서 되신 분들이. 알죠? 그럼 포기만 하지 않고 가면은 1차상 되는 확률이 몇 프로야? 80% 가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11월, 12월도 왔잖아. 여기 나중에 잘 보라고. 이 사람들이 다 학교생이야. 여기서는 한 80%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가다가 뭡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 안 나타나. 알죠? 그 사람 끝까지만 가면 무조건 몇 프로 된다고, 여러분이. 80% 이상은 1차 이상 돼. 아시죠? 1차에서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마시라고. 알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한테 미리 상담하면 돼. 알죠? 상담하고. 네? 그래서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죠?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이 용량이 초과되는 사람이라든지, 용량이 초과되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이 글자 잘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항상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예. 노안이신 분. 노안이 왔어요, 벌써? 아, 그래요? 빨리 안과부터 가세요, 혹시. 벌써 한 60 넘어가셔야 노안이 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갑시다. 요즘 빨리 노안이, 약을 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시력 하는 알약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드셔야 돼요. 예. 루테인인가? 루테인. 예. 아니, 더 좋은 걸로 먹으세요. 아니면 총명탕을 좀 먹든지. 시험 되면 이제 한약도 다 먹는데, 한약도 타고 이런 먹는데, 총명탕도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 선생들이. 예. 그래서 염소도 잡아먹고 이런다네. 염소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염소 뭡니까? 접이죠. 예, 그거 먹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다 필요 없고 이제 혼동 갑니다. 혼동하니까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생각나서 혼동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혼동이 뭐냐? 우리 민법에서 혼동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권은 자, 뭐를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돼. 두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가 있어야 되고 등기를 돼야 되죠. 맞나요? 합의 플러스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자. 자, 그래서 2년 전세를 했어요. 2년 전세를. 자, 전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2년 전세를 해줬는데, 자, 이 전세권자가 이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뭐랍니까? 나가겠습니다. 딴 데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집에 집 사겠습니다. 딴 데 가서. 이랬더만은 집주인이 뭐랍니까? 야, 그냥 1,000만 원만 더 넣어줘. 니 그냥 가져가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19년도에 이제 저쪽에 이제 무구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신북현대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뭡니까? 전세 가격이랑 매매가격이 비슷했거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경매 넣는다고 막 이러냐. 야, 니 가져가라 했더만 가져갈게 이러더라고. 이제 그때 당시 또 가격이 좀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져갔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500원 줘야 될까 이거 이랬더만 500 딱 받았어요. 500 받고 지 앞으로 가져갔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가져와 버렸잖아. 그러면 내 거 됐는데 이렇게 전세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이 제한 물건인 전세권은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한다. 이깁니다, 이거.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뭐 이거 혼동이 나온다, 혼동이. 알겠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내 건데 이 전세권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잖아. 맞죠? 내게 됐어. 뭐 돈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거 대뿌고 돈 안 갚을 리도 없고 지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세권은 뭡니까? 없애야 되죠? 이때 나오는 게 혼동이란 말이에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전세권이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 물건인 전세권은 혼동으로 만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91조의 1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이다. 이게 혼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혼동이 요라는 것만까지만 이제 정리하고 가면 돼요. 2항, 3항은 나중에 가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항은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일단 191조의 1항 한번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자, 현관펜 넣으셔야 돼.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한 제한 물건이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동일한 사람이 귀속할 때는 다른 물건, 자, 다른 물건이 뭐라고? 제한 물건입니다.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그럼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있을 때는 무슨 물건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물건이 뭐라고?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줄만 끊으세요.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되지요? 2점 몇 프로 하잖아. 전세 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거든. 봐라, 바로 살 때부터 아파트 사니까는 전세 안 살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임대도 안 살아보니까 임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임대도 살아보고 전세 살고 매수를 딱 해야 뭡니까? 이게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민법이. 알겠어요? 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러면 은행, 병으로부터, 이 병이 누군데? 저당권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 대출 받아서 전세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 이 전세자금 대출도 어떻게 합니까? LH에서 하잖아. 보증공사 이런 데서 하잖아요, 또. 맞잖아요? 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요 제3자, 요 사람 제3자예요. 제3자의 이 전세권이 뭐가 됐을 때? 목적이 됐어.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을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하면 이 돈 빌려준 사람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때는 예외로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 예외입니다. 예외. 자, 예외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버리고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 제한 물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해보면 이 저당권 없어진다니까? 그럼 대출해준 거 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래서 이 간소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왜 만들어진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191조 1항의 내용이고 191조의 3항을 보시면은 3항 보시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안 해? 3항 그래 돼 있죠?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이 혼동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자, 이 마이크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맞아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어. 내가 샀죠. 6만 8천 원 샀다 그랬지. 소유권도 있죠. 그럼 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에 뭐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191조 3항에 따라서 나는 이 마이크의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동을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일은 무슨 과목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보고 싶어요. 공법쌤 아닙니까? 딱 보면 뭡니까? 스님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아, 공법쌤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종단이 절을 한 80몇 개 갖고 있었어요. 저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었는데 가니까는 정말 큰 데인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연부를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스님들이 떼거지 오는 거야. 이게 뭐지? 뭐 이래 같더만은. 와, 그분이 이제 하여튼 뭐 상도 많이 받아서 청와대 상도 많이 받고 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 학교도 지어주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학업이 좀 잘 되면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학교 지어준 데 있잖아. 학교 지어준데 한번 가려고 그랬어. 뭐 참, 아프리카에 가면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만 학교를 지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어줬대. 그거 몇 군데 지어줬대요. 아프리카에. 예? 아버지 돌아가시지만 종단에 아직까지 그 아들 아닙니까? 예? 개인 소유가 되는 그거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절이더라고요. 지금 절도 지금 부산에 2개인가 갖고 있어요, 또. 생각으로. 예.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몇 개 있고, 몇 개 있어요. 상가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근데 강의는 왜 하시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아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제 잘 안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연예계로 한번 나가겠다고. 얼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붉은 옷소매인가 뭐 요즘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잠깐 죽는 역할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죠? 아시죠? 해가 죽는 역할 아시겠죠? 그런 역할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예요 지금 뭐 엑스트라 해야죠.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학원에 이제 학원비도 뭐 보내고 이렇게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을 했지만 집도 이제 그래도 원룸도 해줘야 되고 막 하니까 계속 돈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 차도 사줘요. 맞죠? 그게 해줘야 많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제일 뭡니까? 공보선생님 얘기해 보시면은 공보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옛날에. 부산대 법대 갔으니까. 옛날에 그때 부산대 법대면 서울대 서울대 아니더라도 연고대 갈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됐었어요 그때 공부할 때요. 예? 옛날 80년대. 예, 그랬는데 공부를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아버지가 불어내가 종단에 어쩌니 문제 생기면 자꾸 물어본대.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공부도 안 한 놈이 지가 또 수능 다시 와가지고 또 연극영화과 갔거든요. 세종대학교. 세종대 영어가 좀 유명하다더라고요. 예. 중앙대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해서 니 이제 밀어줄게. 그 말이 조세가 돼가 학원을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학원도 이제 그 하루 빼고는 계속 강의 나가시거든요. 이번 하루 쉬는 거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연세 많이 보이시죠? 그래 안 많아요, 선생님. 아시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거 뭐 하다 그래 갔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혼동 다시 설명하고 갈게요. 갑자기 왜 공부 얘기하다가 같이 갔어? 다시. 자, 혼동 다시 한번 해주고 갈게요. 자, 우리가 점유권. 내일 수업이 이제 우리가 점유권이죠. 점유권. 내일 공법생은 뭡니까? 마이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는데 소유권은 없다. 이 말 하려고 했지. 맞죠? 갑자기 이상한 도 빠졌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세권자가 뭐를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요때도 나오지만 뭐 필요 없이 요것도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뭡니까? 소멸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필요 없이 소멸하고
자, 혼동으로 소멸해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만일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없애야 됩니까? 나중에 등기법 가면 후등기 저지력이 나옵니다. 저지력이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의 뭡니까? 전세권이 다시 오는 걸 저지하는 요령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는데 동일한 전세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등기 안 해준다고. 무슨 말이죠? 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전세권을 없애야지 이제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없앨 때는 지가 가서 말소해야 되죠. 지가 소유자면서 뭐기 때문에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때도 뭡니까? 단독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단독 신청은 시험에 등기법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럼 아버지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무덤에 있죠? 그러면 나와서 등기하러 가자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이 단독으로 가서 이제 제 앞으로 등기합니다. 단독 신청이야. 알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혼동으로 소멸,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짓게 됐고 전세권 지 말소해야 되잖아. 이때도 지가 가야지. 어리 가야 됩니다. 단독 신청이야, 그것도. 나중에 그때 등기법 할 때 배울 겁니다. 등기법 선생님이 별표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1조에 1항하고 3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2항은 나중에 보고, 자, 1항 갑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동일한 물건, 즉 X부동산입니다.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에 행합해놓고 제한 물건입니다. 이 다른 물건이 뭐라고? 제한 물건이 18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91조 하고 있어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됐을 때는 다른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죠? 그럼 191조 2항은 요 1월 달에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자, 전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의 한번 보세요. 의.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사항지가 동일하게 기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바로 밑에 가서 가지고 한쪽이 흡수돼 가지고 소멸하게 된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전세권이 같은 사람이 같다 그러면 한쪽 물건이 흡수돼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혼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의 혼동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때는 이제 아까 뭐랬어요? 전세권 했는데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자인데 토지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면 지상권과 토지 소유권이 같아졌잖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지상권을 가져왔는데 소유권을 가져와 버렸어. 지상권자가 소유권 가져와 버리면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전세권을 뭐로 바꿔서 낸 거다? 그냥 지상권으로 바꿔서 낸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184페이지 가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나옵니까? 나와요? 자, 거기 가면 점유권 나왔죠? 점유권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데 광업권은 요거 19회 때 기출 정어지고 19회 때 있잖아요. 광업권도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볼게요. 이 광업권이 뭐냐면은,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요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을이한테 있는데, 이 을이 이제 뭡니까? 자, 을이 예를 들까요?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받았다. 자, 토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럽시다. 이 사람이 광업권이 있고 이 광업권을 내가 받았다. 토지 소유자가 받았다. 이 광업권이 혼동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업권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줍니까? 누가 국가에 주거든. 이 광업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광업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업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왜 아닌지 알겠죠? 국가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의 현관편에 넣으시고 밑에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해놓으시고, 자, 양걸 4번에 가시면 효과에 보시면
혼동은 절대적 소멸이다. 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